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목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또 옵니다. 조금 많이 내렸다 좀 주춤했다 하긴 하는데 어쨌든 오늘 아침에도 눈이 내린다는 거 감안하시면서 아침에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더라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오늘 이데일리 신문 1면과 4면에 걸쳐서 가장 이제 무게를 실은 기사는 역시 삼성전자 어제 사장단 인사 내용입니다. 좀 사진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 있고 쭉 이제 이번에 이제 사장으로 승진한 각 사업부 담당자들, 사장들 이제 사진들이 쭉 있죠. 예, 어제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의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일단 반도체 부문에 대한 이 회장의 위기 의식이 반영이 돼 있다. 첫 번째 이렇게 하나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존 반도체 외 나머지 부문은 기존 인력들, 기존의 이 수뇌부들을 대부분 유임을 한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땐 일단 변화와 안정을 동시에 채택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는 반도체에 집중을 하되 기존 사업부를 좀 유임을 해서 안정을 택하면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겠다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화면에 조직도 새로 나온 거 보시죠. 자, 보시면 이제 전영현 반도체 부문 담당 부회장 유임, 그다음에 한종희 나머지 부분이죠. 이제 DX 부문 부회장 유임 이렇게 돼 있고 전영현 부회장이 메모리 사업부장을 겸직한다는 거 제일 왼쪽 하단에 있죠. 이게 좀 이례적인 인사로 보여집니다. 보통 수뇌부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수장이 있고 반도체 전체를 담당하는 수장이 그다음에 이제 사업부장들이 각각 사장급들을 있는데 전영현 부회장이 직접 메모리 사업부장까지 겸직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 눈에 띄는 대목이고요. 또 하나가 파운드리가 지금 삼성전자 굉장히 좀 위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 파운드리 쪽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았는데 한진만 사장이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한진만 사장은 D램 쪽도 거쳤고 SSD도 거쳤고 그다음에 전략 마케팅 쪽도 했었고 그다음에 최근까지 북미 쪽에서 사업을 총괄하던 인물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북미 쪽에서 계속 사업을 하면서 이제 빅테크라든가 이런 글로벌 이 반도체 관련된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이런 고객사들의 이제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파운드리의 가장 큰 문제가 고객사들을 계속 놓치고 있다는 부분이니까 TSMC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런 풍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한진만 사장이 맡아서 해결을 해 보도록 그렇게 주문을 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 말씀드린 대로 DX 부문은 이제 생활가전 사업부장까지 한종희 부회장이 같이 맡고 또 신설된 품질혁신회까지 이제 한 부회장이 다 맡게 돼 있어서 결국은 전영현, 한종희 이렇게 두 부회장이 나눠서 이제 이 삼성전자 이제 앞으로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의 사장급 CTO 즉 최고 기술 책임자를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또 어떤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안정과 변화를 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의 또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삼성전자의 현재 위기에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또 분명히 져야 될 사업 지원 TF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고 또 심지어는 이제 내부에서 사장 승진자도 나오고 외부에서 더 인력들이 보강이 되는 강화했다라는 부분. 일단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대로라 이거죠. 경질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대로 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기 의식이 과연 정말 제대로 있는 거냐에 대한 그런 지적도 좀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앞서 이제 변화와 안정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각이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렇게 기존 멤버들이 상당수 유임됐다는 얘기는 삼성이 상당히 위기의식에 빠져 있는 거는 일단 알고는 있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아직 삼성 내부에서 좀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방증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기는 합니다. 결국 이제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의 내용 부분들을 오늘 어제도 일부 반영이 됐겠습니다. 오늘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앞으로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그런 또 기관들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 나온 것과 어제 맞물려서요. 정부에서 반도체 지원 관련된 종합 대책이 좀 나왔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일단 반도체 관련된 인프라를 좀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좀 비용 부담도 분담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좀 관계사들 간의 이 협의 체제를 좀 갖추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 인프라 사업 가운데 송전 선로를 지중화 즉 지하에다가 매설하는 거 관련돼서 정부가 예산을 1조 8천억 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한국전력 등 이런 관계사들 간의 전력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좀 계획도 좀 만들어냈고 비용도 분담하는 내용도 좀 조만간 내놓기로 했습니다. 세제 지원 내용도 나왔는데요. 그동안에 빠져있던 이 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와 같은 연구개발 관련 시설 투자 이 부분도 좀 포함시키기로 해서 기업들이 장비를 들여올 때 이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죠. 이런 거에 대한 세부담을 좀 줄여주기로 했다. 이런 내용도 좀 들어가 있고요. 어쨌든 어제 정부의 반도체 지원 방안은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이 반도체 보조금 지급 관련돼서는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것과 관련해서 좀 바로 나온 거라 반도체 관련 기업들한테 조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좀 나오는데요. 결국 이제 이번에도 직접 보조금 문제는 빠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일본, 대만, 중국 등등등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제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내용들 많이 좀 포함이 돼 있는데 역시 이번에도 우리는 빠져 있어서 결국은 반쪽짜리 지원이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이데일리 증권면 가보겠습니다. 오늘 톡 기사는 찬바람 부는 배당주 호호. 제목이 되게 소프트하게 나왔죠. 배당주 보통 이제 이렇게 연말 되면은 많이들 하시죠. 약간 루틴하게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좀 많이 있으시고요.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주도주도 없고 그다음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어떤 시장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더욱더 배당주라든가 경기 방어주라든가 좀 안정적인 그런 주가 흐름, 그러니까 특히 미국발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트럼피즘, 미국 우선주의에 크게 구애받지 않을 수 있는 국내 이런 대형 기업들 실적도 좋고 배당도 많이 하는 이런 기업들 쪽에 지금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또 실제 그런 기업들의 현재 주가도 좀 오르고 있고 특히 외국인들이 이런 관련 기업들 배당이나 경기 방어주들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면 코스피의 고배당 50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최근에 2.5% 정도 올랐습니다. 화면에 좀 나오는데 코스피가 2% 넘게 하락한 거에 대비하면은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시장에서 이쪽으로 자금이 좀 매기가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코스피 200에 해당되는 종목 중에서 금융주, 그중에서도 고배당을 많이 하는 10개 종목을 뽑으니 고배당 탑10 지수 같은 경우는 7%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주들이 상당히 좀 좋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 분위기가 겹치면서 배당주 매력도 커지고 있고요. 당연히 밸류업 정책 영향 때문에 배당주도 늘어나고 있고 또 배당 규모도 좀 늘어나고 있고 등등등 이런 부분들이 배당주 투자에 대한 뭔가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도 꾸준히 지금 사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종목들로 들어가 보니까 역시 통신주들이 좀 좋고요. 그다음에 금융주들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요즘에 계속 3, 4% 이상 좀 오르고 있고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KB금융 같은 경우는 9% 가까이 좀 9% 넘게 오르기도 했으니까 이 금융주들이 역시 주역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는 온라인 기사인데요. 코스피로 짐 싸는 에코프로비엠 이전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어제 한국거래소에 코스피로 이전하겠다라는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관련 절차가 대략 45일 이내에 이제 거래소에서 상장 심사를 하고 마무리가 되면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이제 유가증권 시장, 즉 코스피에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시간을 좀 체크를 해보면 빠르면 내년 1월 말, 늦어도 2월 초에는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심사를 통과한다는 전제이긴 합니다만 이제 코스피에서 거래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이 코스피로 이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코스닥에 있다 보니까 좀 제대로 가치를 인정 못 받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들어가서 이 패시브 자금이 좀 유입될 것을 좀 기대를 한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이제 그만큼 이제 주가 안정, 주주 가치 제고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 코스피 이전 상장 이걸 해석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